여러분들 혹시 원두를 구매해가지고 택배를 배송받았는데 원두 봉투가 비에 젖어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 있으신가요? 사실 이러한 사고가 흔히 일어나는 건 아닌데 저는 원두를 제조해서 많은 분들에게 택배를 보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이러한 배송 사고 관련 문의를 종종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비 피해 관련으로 배송 사고가 발생하면은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원두를 교환해드리죠. 사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은 원두를 깔끔하게 교환하고 피해 금액을 구제받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케빈님, 이 원두가 비에 살짝 젖어서 왔는데 이게 살짝 젖은 거니까 그냥 써도 상관없겠죠? 이거 당장 장사도 해야 되고 살짝 젖은 건데 커피 맛에는 문제 없겠죠? 그거는 저도 모르죠. 원두를 제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택배가 비에 젖을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원두봉투 비에 젖어도 과연 괜찮을지. 우선 첫 번째로 원두봉투가 비에 젖어가지고 데미지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로마 밸브에 있는 구멍을 통해 가지고 빗물이 들어가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원두봉투가 비에 젖으면 내부 습기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습기 없이 원두를 간접적으로 산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로 정했다. 이거 빼야 되는 겁니까? 공장 내부에 있는 게 25% 습도인데 얘가 26%.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죠. 여기 안에는 아까 제가 휴지를 가득 넣어 놨는데요.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전혀 안 돼요. 이야, 이 세상 뽀송뽀송하네. 이거는 버리기 아깝다. 잘 쓸 네네. 때까지. 청소할 때 쓰고. 하나도 안 젖었죠. 들어가자. 고생 많았다. 우선 실내에서 보관한 온도 같은 경우는 현재 습도는 18%고요. 외부에서 원두를 보관한 거의 습도는 현재 22%고요. 실내에서 보관했던 거에 비교하면은 습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사실 22%라고 하는 습도가요, 결코 높은 습도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실온의 습도가 보통 50%에서 60% 정도 나오는데 반면에 20% 초반대면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 원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한 32%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씩 습도가 줄어들다가 얘는 22% 정도에 고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밤에 비가 진짜 많이 내렸거든요. 그때도 얘는 계속 외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습도가 더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보존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가볍게 디게싱 한 다음에 나중에 커피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안전한 실내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디게싱 하였습니다. 와,
진짜 두 잔 다 비슷하고요. 이거 좀 애매하네요. 자, 실험 결과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두를 내부에 보관한 것과 외부에 보관한 것의 차이가 조금은 있더라고요. 비에 젖은 원두 같은 경우에는요, 맛은 있었어요. 맛은 있는데 묘하게 약간 쿰쿰한 냄새? 이런 것들이 조금 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원두 내부에 물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습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왜 묘하게 쿰쿰한 냄새가 나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1차 실험을 진행해 보니까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두를 구매해서 택배를 받는 사이에 이 원두가 살짝 젖는 수준이 제가 1차 실험군에 준비한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원두 봉투 하나 딸랑 그냥 집어 던져 놓은 수준이랑은 사실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차 실험군에 준비한 것은 굉장히 강한 맛이었죠. 그래서 준비한 2차 실험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가장 유사하게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원두 봉투를 그냥 비 오는 야외에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박스에 집어 넣은 다음에 비를 적당히 맞는 상황을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자, 순한 맛으로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2차 실험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케빈님 택배를 하는 과정에 원두가 조금 젖은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는 사진과 굉장히 유사하게 잘 젖었습니다. 뒷면을 보면은 조금 물기가 있어서 눅눅한 상태. 자, 그러면은 2차 실험군 또한 역시 한번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긴 하네 이거. 하나 맞췄어. 나랑 똑같아. 근데 내가 맛있다고 생각한 걸 팀장 또 나랑 똑같이 진짜? 생각했어. 그러니까 예전에 완전 침수는 디펙트한 맛이 확실히 있었는데 이번 거는 근데 확실히 눅눅한 향은 이제 없고 있다. 자, 두 번째 실험 블라인드 테스트로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정확하게 비에 젖은 원두를 찾지 못했습니다. 비에 젖은 원두를 하나 찾은 사람도 있었고 2개 찾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비에 젖은 원두를 찾았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잘 추출된 커피,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취향이 조금 더 달라진다 라는 수준이지 우리가 1차 실험에서 느꼈던 쿰쿰내 이런 거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커피를 맛봤을 때 가장 맛있다라고 판단한 2가지 커피는 모두 다 침수원두, 비에 젖은 원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배송받은 원두가 혹시라도 비에 너무나도 심각할 정도로 많이 젖었다 그러면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반품 조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조금 눅눅하게 젖었다 그러시면요, 제가 볼 때는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두를 사용하는 목적이 단순히 스스로 마시는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목적이다 그러면은 이 원두의 봉투 외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원두를 안전하게 교환받는 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휴대폰을 꺼내 가지고 이 비에 젖은 박스가 있잖아요. 이 박스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박스 바닥면이 많이 젖었다 그러면은 바닥면 사진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택배의 송장이 보이도록 박스 사진을 정면에서 하나 또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가 젖었으니까 당연히 내부에 있는 원두도 젖었잖아요. 이 원두 봉투 사진도 꼼꼼하게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우리 택배 받은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 버리지 말고 꼭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택배 기사님이 훼손당한 원두를 수거해 가실 건데요. 이때 박스를 꼭 같이 제출해야지 정상적으로 피해를 복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실험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봉투 내면이 폴리에틸렌으로 된 원두 봉투일 때만 해당이 될 수 있고, 우리 흔히 친환경 봉투라든지 종이로 되어 있는 봉투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커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쾌빠!